말단 병사의 전설 제63장 무기 밀매상. 강진우의 말을 들은 재수연 일행은 입을 모아 놀라 외쳤다. 그래, 군수품 딜러 말이야.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글라스 옆에 버튼을 눌러 지난번 저장해둔 천왕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소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두려던 유아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휘관님, 어떻게 무기상하고 아시는 사이신가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이지. 지난번에 목성에 갔을 때 은행에서 송금하고 나오다가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함 한 척을 주문했지 뭐야. 강진우는 그날 급히 복구하느라 이야기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그 일을 꺼낸 것이다. 물론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함을 샀고 장비는 어떤 게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부하들에게 줄 깜짝 선물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진우가 전함을 주문했다고 하자 여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랐고 유아은은 침을 꿀꺽 삼킨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휘관님, 그 전함은 누가 조종하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전함 조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강진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뭐? 너희들 중에 아무도 전함 조종 못해? 여군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강진우는 머리를 감싸며 한탄했다. 아,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2천억이나 질러버리다니. 망했다 망했어. 지금이라도 환불 가능할까? 그는 투덜거리며 겨우 찾아낸 통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천왕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 옆에서 여군들은 이미 강진우가 전함을 산 줄 알고 있었기에 2천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안 이상 그 돈이 환불될 수 있을지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말라연방의 한 행성. 고층 빌딩 꼭대기 층의 복도 위.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카페토를 따라 리듬감 있게 울렸다. 매끈한 다리를 가진 비서가 인상을 찌푸리며 걷고 있었고 그녀 뒤편에서는 한 줄기 음흉한 시선이 엉덩이에 박혀 있었다. 그 음흉한 시선의 주인공은 오래된 구김투성이의 양복을 입고 닦은 적 없는 듯한 낡은 구두를 신은 남자였다. 세워진 옷깃, 기름기 가득한 머리, 외모까지 음침한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강진우에게 무기를 팔았던 군수 딜러, 천왕이었다. 여비서는 대표의 사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서 멈춰 섰고 옆으로 몸을 돌리며 문 쪽을 가리켰다.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소리는 냉담할 정도로 무미건조했다. 천왕은 얄미운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비서 옆을 지나며 번개처럼 그녀의 엉덩이를 슬쩍 만졌다. 꺄! 놀란 비서가 비명을 지르자 그는 희죽희죽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외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왕은 재빨리 몸을 단정히 하고 공손한 표정을 지은 채 허리를 숙여 말했다. 지휘관님. 그가 그렇게 부른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금하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제법 비만한 체형의 화려한 무늬의 정장을 입은 복스럽게 살찐 중년 남자였다. 그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말없이 시가 한 개를 입에 물었다. 천왕은 재빠르게 다가가 책상 위 라이터를 집어들고 그의 시가에 불을 붙여주었다. 후. 시가 한 모금 들이마신 중년은 머리를 의자에 기대며 천왕을 옆눈질로 바라보았다. 코로 숨을 푹 내뱉으며 무겁게 말했다. 천왕, 요즘 실적이 시원찮다며. 천왕은 급히 해명했다. 지휘관님, 저 요즘 정말 열심히 고객 확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2천억짜리 계약 하나 성사시켰습니다. 2천억. 중년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내 구역엔 제대로 된 고객이 없을 텐데. 계약금은 얼마나 받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천황은 이 지휘관이 일부러 자신에게 텅 빈 지역을 배정한 걸 깨달았다. 어쩐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단 한 건밖에 못 따냈던 거였구나. 속은 부글부글했지만 겉으론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다. 이번 고객은 워낙 이름 있는 인사라서 계약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 미쳤어. 지휘관은 벌떡 일어나 천황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댔다. 우리 원칙을 잊었냐? 누가 됐든 계약금은 필수야. 대체 그 고객이 누구냐? 천황은 말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게 강진우라는 사람입니다. 강진우. 지휘관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혔다. 강진우. 너 그 재앙 같은 놈한테 무기를 팔았다고. 미쳤냐? 당장 나가. 너 해고야. 그 말에 천황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힘들게 진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잘리다니.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뭐라 변명할 틈도 없이 방 안의 홀로그램 통신이 갑자기 켜졌다. 훤칠한 흰 양복, 반짝이는 머리, 금태 안경. 점잖고 깔끔하게 생긴 중년 남자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는 예전에 칸무기에게 강진우는 재앙이라고 일갈했던 그 인물이었다. 천황은 처음 보는 얼굴에 어리둥절했지만 지휘관은 금세 아첨하는 얼굴로 바뀌며 손을 비비고 허리를 굽혔다. 총지배인님. 이곳까지 왕림하시다니 진정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늘 총지배인님의 위대하신 지금 그의 꼬리라도 흔들고 있을 듯한 태도는 그야말로 낯뜨거운 광경이었다. 천황은 그 모습을 신경도 쓰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뜬 채 홀로그램 속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총지배인이라고. 이 조직에서 이사회 다음 서열 2위인 인물. 지금 나 앞. 총지배인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 지휘관의 말을 끊었다. 됐고. 넌 조용히 서 있어. 그러자 지휘관은 즉시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섰다. 총지배인은 천황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네가 바로 몇 년 만에 자빌군에서 정식 영업사원으로 승급한 천황인가? 천황은 급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영광입니다. 총지배인님. 네, 접니다. 고개를 들자 지휘관의 시기 어린 눈빛이 보였다. 내가 총지배인님께 이름까지 알려줬다는 거 내가 알기나 해. 지휘관은 그런 천황의 표정을 보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곧바로 말했다. 총지배인님. 천황은 최근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나마 성사된 거래도 강진우와의 건입니다. 천황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지만 속으론 이를 악물고 욕을 내뱉었다. 히엑스노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떼어줬는데 자꾸 이러냐. 총지배인은 지휘관의 말을 손짓으로 막고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천황의 통신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천황은 총지배인이 앞에 있음에도 주저없이 통신기를 꺼내 들었다. 이건 결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총지배인은 물론 지휘관조차 입을 다물고 기다렸다. 왜냐고? 조직의 상거래 규칙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연락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조직의 철칙이자 생존법이었다. 천황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천황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름을 밝히자 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목소리로 응대했다. 아, 강진우님이셨군요. 주문하신 물건은 아직 그렇게 빨리. 물건이요. 설마. 환불. 그 순간 천황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했다. 그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지휘관은 속으로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이놈 끝났군.
계약금도 안 받더니만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 조직은 누구든 계약금은 필수라고 못 박아둔 거지. 히히. 분명히 자식 주문받고 물자 다 움직였을 텐데 이제 환불이면 물자 이동 비용 다 날린 셈이지. 골로 가는 거 시간 문제다. 어쩐 일로 환불을 원하십니까? 저희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천황은 불안에 떨며 말하다가 강진우가 전함 조종을 못한다고 말하자 그제야 안도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런 사정이셨군요. 그렇다면 훈련용 장비 몇 세트를 보내드리고 교관도 몇 명 파견해 부하분들 교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약간은 죄책감을 느끼던 강진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잠깐만. 그는 통신기를 옆에 둔 채 여군들에게 물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전함 조종법을 가르쳐준대. 어떻게 할까? 전함 그대로 살까? 제수연이 제일 먼저 찬성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전함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요, 지휘관님. 하지만 유아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2천억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공부대잖아요. 전함을 개인적으로 사는 게 군부의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군부는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거기랑 어떤 사이인데 별일 있겠어. 제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전함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번 기지 안에만 웅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처럼 하늘에 적들이 포위하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말수가 적던 사예린도 입을 열었다. 전함이 있다면 우주 공간에서 전투기 조종도 가능해져요. 그 말을 들은 전투기 조종 장교들 전원은 눈을 반짝이며 전함 구매에 찬성했다. 강진우는 조용히 있던 임설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설인, 넌 어떻게 생각해? 임설인은 강진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휘관님이 주문한 전함, 정확히 어떤 모델인가요? 무장 구성은? 제 생각엔 살 거면 제대로 된 걸 사는 게 좋습니다. 강진우는 슬쩍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후후 전함의 자세한 정보는 비밀. 하지만 힌트 하나 주자면 지난번 우리 기지를 포위했던 전함들 걔네는 한 척에 겨우 10억 정도야. 근데 우리가 산 건 무려 2천억짜리. 클래스가 다르지. 여자 장교들 사이에 긍정적 분위기가 흐르자 유아은은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휘관님, 그쪽에서 말한 훈련 설비는 언제 도착하나요? 얼마나 배우면 조종이 가능해질까요? 제수연이 바로 끼어들며 말했다. 지휘관님, 우리리나 구출하면 바로 돌아가서 배워요. 강진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왜 그래? 리나 구하고 나면 며칠은 휴가잖아. 좀 놀다 가자. 제수연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밖에 나가 봤자 물건 사는 거 말곤 할 게 없잖아요. 게다가 나쁜 놈들 천지라서 딱히 재밌는 것도 없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여군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그녀들은 이미 세상이라는 게 지휘관이 말한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그런 말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었지만 그녀들의 진심은 이미 리나 구출 후 바로 귀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강진우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책에서만 세상을 배울 땐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 현실의 어두움을 마주하고 나니 이게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가 지금 머무는 말란성은 이름만 들으면 여행자들의 천국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갱단, 부패, 매춘, 폭력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넘쳐나는
숨막히는 어둠의 행성. 이런 곳에서 동료가 납치되어 유흥업소로 팔려갈 뻔한 상황을 겪고도 어찌 이 세계가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까? 강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연방을 싫어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자각했다. 처음엔 고위 관리들만 밉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득실거리는 걸 직접 본 뒤, 이제는 모든 관리들 그리고 자연스레 연방 전체를 혐오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세상을 바꾸겠다는 대의나 사명감은 없었다. 그는 아직 19, 철이 덜 든 청년일 뿐이었다. 한편 강진우와 여군들의 대화를 조용히 엿듣고 있던 천황은 마침내 환불은 없다는 확답을 얻자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제 교육 일정이나 논의하려던 찰나 특수장비도 요청하신다고. 그 말에 천황은 당황했다. 아니, 그 전함에 기본 장비 다 있을 텐데. 아하, 알겠습니다. 당연히 제공 가능합니다. 천황은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요청하신 특수 군수 물자는 오늘 오후 5시 전까지 관광도시 말란성에 위치한 화도 호텔로 배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곳으로 보내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무래도 군수 장비인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듣고 있던 총지배인이 차갑게 말했다. 보내라. 천황은 깜짝 놀랐다. 총지배인이 왜 내 거래에 끼어드는 거지? 하지만 상대는 자신 직속 상관에, 또 그 상관의 상관. 거절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정확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말이죠. 좋아, 이번에도 한몫 벌겠군. 기대에 찬 천황은 곧바로 실망했다. 가격 흥정을 위해 강진우가 뭔가 요구한 줄 알았더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끼어들었다. 그거 그냥 공짜로 줘. 총지배인의 말이었다. 천황과 지휘관 둘 다 어리 빠진 표정으로 총지배인을 바라봤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게 기본인데 총지배인은 지금 그 기본을 내다버리겠다는 거잖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천황은 속이 뒤집히는 걸 억누르며 강진우에게 말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고객님은 저희의 중요한 거래처이시니 이런 정도의 혜택은 당연히 드려야죠. 별거 아닙니다. 100여 세트쯤 되는 특수장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 훈련 장비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천황은 이를 악물고 속으로 욕했다. 별거 아니라고. CX, 그 장비만 해도 수억은 넘는단 말이야. 전함 팔아서 받는 커미션보다도 더 큰 돈이라고. 이게 바로 재앙의 위력이지. 저놈이랑 거래하면 돈 버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보면 다행이라니까. 그가 통화를 마치자 옆에서 지휘관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당신 사무실 좀 쓸게. 천황과 할 얘기가 있어. 총지배인의 말에 지휘관은 얼어붙었다. 뭐? 나 말고 천황이랑 따로 얘기한다고. 천황이 요즘 실적도 별로 없는데 왜 총지배인이 그렇게까지 그를 챙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반박할 엄두는 안 났다. 자신이 지금 회사의 대표라 해도 조직 내에서야 찌끄레기 취급도 못 받는 수준이니까. 사무실을 나서기 전 지휘관은 천황에게 도끼를 품은 눈길을 던졌다. 좋겠다. 이 새끼는 이번에 제대로 뜨겠군. 총지배인은 천황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나? 아닙니다. 천황은 공손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욕이 터져나왔다. CX, 뭐긴 뭐야. 방금 내 한마디 때문에 몇 억 손해봤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욕부터 나갔다. 총지배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에게 임무를 하나 줄 거다. 전력으로 강진우를 지원해라.
강진우를요? 천황은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총지배인이 왜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 총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력 지원이란 말 그대로다. 무기든 장비든 강진우가 필요하다면 다 공급해라. 물론 그에 따른 금액은 받아야지. 하지만 꼭 명심해. 그에게 공급하는 모든 무기는 출고가에 최상급 성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절대 중고, 싸구려, 구형 안 돼. 강진우가 최고의 무기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해. 천황은 말문이 막혔다. 출고가? 그럼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지배인님. 왜 저희가 굳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총지배인이 말을 끊었다. 지금 우주의 정세가 어떤지 알고 있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천황은 잠깐 멍해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블랙홀 폭탄의 무력화 이후 우주 전역의 균형이 깨졌고 그 결과 소규모 전쟁들이 각지에서 발생 중입니다. 곧 대규모 우주전쟁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맞아.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런 혼란은 곧 우리 조직의 팽창 기회라는 뜻이다. 천황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란이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왜 굳이 강진우를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총지배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조직이 아니라 은하다. 내가 강진우를 키워야 해. 왜냐하면 이사회 소속의 한 이사가 죽었거든. 처음에는 반역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서 천황은 간담이 서늘했다. 조직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괜히 휘말렸다간 시체도 못 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자 그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였군. 천황은 정식 영업사원으로 승급한 이후 조직 내부의 어두운 비밀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비사회의 구성 방식이었다. 이사회는 단 10명. 고정된 인원이며 누구 하나 죽지 않는 이상 교체는 없다. 하지만 한 명이 죽었을 경우 그 자리를 두고 후보자들이 대결을 펼친다. 방법은 독특했다. 후보자들은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에이전트, 한 명을 선정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그 대리인이 얼마나 세력을 확장시키는지를 겨루는 것이다. 기한이 끝났을 때 대리인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후보가 신임 이사로 선출된다. 조건은 까다로웠다. 대리인은 기존 세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백지 상태여야 한다. 무기를 싸게 파는 것 외엔 어떤 직접적인 개입도 금지된다. 조직 내 누구에게도 대리인의 존재를 알려선 안 된다. 심지어 대리인 본인도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걸 몰라야 한다. 즉, 그는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뜻이라 믿으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시스템을 처음 알았을 때 천황은 전율했다. 신이 사람의 운명을 조종한다면 딱 이런 느낌이겠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들, 건국의 지도자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의 이면에 고작 자리를 두고 벌인 일종의 도박이 있었다는 사실. 천황은 자신의 선택을 칭찬하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 조직의 전설. 그 전설 속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온갖 시험을 통과했고 겨우겨우 지금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젠 나에게도 기회가 온 건가? 그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그 대리인의 공급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비록 대리인은 후에 모두 정리된다 해도 공급자만큼은 성공이든 실패든 이 3단계 상위 관리직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건 실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리고 총지배인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천황을 선택한 건 단지 실적이 아니라 과거의 능력과 가능성을 본 것이다. 강진우만 잘 커준다면 이사회 입성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총지배인은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그놈의 재앙 타이틀은 적한테만 해당되는 거였으며, 만약 죽은 이사가 예상보다 빨리 죽지만 않았더라면 강진우 같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쓰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지금은 판이 벌어졌고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논의가 끝난 후 총지배인은 홀로그램 통신을 종료했다. 그리고 천황은 바로 강진우에게 보낼 특수장비의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했다. 지휘관이 끝까지 던진 질투 가득한 눈빛 따위는 아예 못 본 척했다. 이제 자신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한편 뜻밖의 무료 장비 지원을 받아들고 신난 강진우는 부하들에게 천황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여자 장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렇게 후한 상인이 다 있다니. 그러나 강진우가 여군들에게 자, 다들 오늘은 좀 쉬어 라고 말하려는 찰나 조용히 있던 임설인이 불쑥 입을 열었다. 지휘관님, 혹시 이 상황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강진우는 눈썹을 한껏 치켜올리며 되물었다. 이상하다고. 무기 공짜로 준 그 천황 얘기. 임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할 건 무기상이 아니라 만드라 정보국장입니다. 강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만드라. 걔가 뭐가 이상하단 거지. 지휘관님도 아시겠지만 만드라는 이 만란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실세입니다. 말 그대로 이 행성의 그림자 정부죠. 임설이는 정확히 짚어냈다. 강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 이 동네 지하 세력은 다 그 인간 손아귀 안에 있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새 대통령이 된 천이서 그 사람 출신이 정보국이잖아요. 정보국의 힘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국이 지금까지는 암흑조직과 손잡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협력한다고. 임설이는 말끝을 흐리며 의심을 더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헌병대 못 믿는다는 말. 정보국이라면 그 정보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말 안 하고 갑자기 누리랑 손잡자며 나선 걸까요? 강진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부서가 암흑조직 돈을 받는데 정보국만 안 받았을 리 없지. 은행 기록에 없다는 건 아예 정보를 지운 거거나 현금 거래란 얘기고. 그제야 눈이 번쩍 뜨인 유아은이 입을 열었다. 그럼 정보국도 사실은 암흑조직 편이라는 건가요? 근데 왜 또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제수연이 툭 끼어들었다. 이유 없이 잘해주는 공무원. 그게 더 수상한 거죠. 대가 없이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게 공무원 아니에요. 임설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저도 계속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보국이 우리에게 협력해서 나비무도회를 제거하면 이 행성의 공식 조직들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그런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단순한 협력일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계산이 있을 거예요. 점점 그녀의 말투는 독백처럼 바뀌었다. 강진우는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일단은 그 이야기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자. 어쨌든 우린 지금 정보국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부터 못 구하잖아. 그 말에 임설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더 캐묻지 말고 일단은 호의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그녀도 나머지 장교들과 함께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